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사실상의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광화문에서 12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유동규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해서 했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씨가 어제 KBS와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특히 그 이재명 대표 주변의 어떤 조직 관계, 내부의 이너서클 사이의 인연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대권 플랜을 짰다. 일종의 대권 플랜을 짰다. 대한민국을 먹겠다. 이런 그 인식을 주변과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계자가 사실상 지금 구속된 정진상 씨다. 자, 이런 유동규 씨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정진상 씨는 산호맹 출신이죠. 운동권 출신인데, 자, 그래서 우선 어제 KBS에서 유동규 씨가 한 말 중에 좀 곱씹어 봐야 될 말 몇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을 처음 할 때 2014년이죠. 주민들은 이 개발 방식 중에서 수용을 하는 방식보다는 원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지 방식, 땅을 대신 주는 이 방식을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민간 합동 수용 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내부적으로 공영 개발이 확정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냥 공영 개발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주민들한테 너무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고작 400표다. 고작 400표다. 뭐냐 하면은 이 대장동 그 원주민들 표가 고작 400표인데 이 성남시장 선거의 그 유권자가 뭐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중에서 400표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깟게 뭐 대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재명 그 대표의 이 성남시장 시절의 인식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김문기 씨,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유동규 씨가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1월에 함께 갔던 호주 출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갈 때 정진상 실장이 그때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편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좀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김문기 씨도 리모델링 업자 출신입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김문기 팀장이 이 팀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다. 이재명 대표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같이 간 거다. 자, 그 정도인데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골프를 3명이 쳤는데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이렇게 쳤는데 이재명 시장님의 카트를 몰아주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김문기 팀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한 그 주제도 주로 리모델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대장동의 밑그림을 거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김문기 같이 가자, 콕 찍어서 이재명이 데리고 가서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모른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빛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그림자가
그 벌이는 일을 삐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는 없다.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죠. 그래서 그것을 선거자금으로 쓰고 했는데 그것을 그림자가 했는데 빛이 몰랐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 이렇게 덧붙였고 또 좀 흥미로운 말을 하나 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태양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수성이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자신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목성 정도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조차도 정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성이 이 태양계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 태양이 있고 이재명 태양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이 수성은 정진상이고 금성, 지구, 화성은 없고 그러니까는 두 사람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서 이 목성 정도의 김용과 본인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빛과 그림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 그 사이고 그 중간에는 거의 없고 쭉 떨어져서 자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세 사람,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은 서로를 형제라고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9년쯤에 정진상, 김용, 저 이렇게 셋이서 늘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셋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모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이면은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입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된 것은 2010년이죠. 그런데 2009년에 그 세 사람이 뭐 도원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형제다. 이재명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2019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술자리에서 의형제 3명이 술자리를 하는데 거기서 정진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먹자. 대한민국을 먹자. 대통령이 꿈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꿈이다. 정진상이 했다는 이야기죠. 2009년이면은 성남시장도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동규도 아니 아직 시장도 아닌데 뭔 대통령?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처음에 이재명을 만난 것이 2014년입니다. 재선이 딱 되고 나서 4년 동안 성남시장하고 재선되고 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입니다. 그런데 재선이 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합니다.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법조 팀장이 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했을까? 그때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다. 자, 이 김만배와 그 이재명 재선된 성남시장 이재명의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인 김만배 기자가 묻는 거죠. 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뭔가? 자, 재선된 성남시장에게 김만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시장의 답변은 성남시를 운영해 보면서 국가 같은 더 큰 규모의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국가 같은 더 큰 규모의 시스템. 그러면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거고 가능하면은 더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자, 성남시장 그때 벌써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까지 꿈꾸는 이야기를 한 거죠. 김만배에게. 김만배가 그 2014년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도 되기 전에 그 핵심 척건인 이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했던 정진상 씨가
대한민국을 먹자.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진상 씨가 이 태양인 이재명 그리고 수성인 정진상 이 두 사람인데 운동권 서열은 또 정진상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진상은 이 남미 혁명가죠. 체 게바라를 추종을 해서 가명을 쓸 때 체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재명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먹을 꿈을 꿨고 그리고 꿈을 꾼데 그치지 않고 대장동 유동규를 활용을 해서 대장동이라는 이 선거자금 앞으로 선거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까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빼먹다가 지금 들통이 났다. 이 성남시장 재선 때도 이 돈을 썼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들어갔고 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조직을 꾸리느라고 20억 원을 요구해서 뭐 8억 원 받다가 딱 이게 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중단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때 후보 경선 때 중단되지 않았으면은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됐을 거고 대선 본선에 그렇다면은 0.7% 차이가 난 대선 결과가 뒤집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정말 대한민국을 정진상이 설계한 대로 이재명이 먹는 결과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아찔하기도 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